하겠습니다. 혹시 들리시나요? 네,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할 논문은 제목은 The Role of Preference Consistency, Difference and Musical Expertise in Users Exploration Behavior in a Genre Exploration Recommender라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저희 팀에서 주로 추천 시스템의 모델과 알고리즘에 대해서 소개를 했다면 이번에는 추천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소개하고자 하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음악 추천 시스템에 대한 연구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아서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논문의 경우에는 그 음악 추천 시스템이 어떻게 하면 그 사용자의 음악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한 결과를 소개를 했는데요. 크게 이제 인트로덕션 파트와 그리고 세 개의 어떤 메인 연구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연구를 섹션별로 나누어 소개하고 그에 대한 결론과 연구의 한계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 부분부터 소개를 해드리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이 preferences of users are not static but rather change over time. 이 문장이 사실 논문 인트로덕션 첫 문단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연구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팀이라고 생각해서 넣어봤는데요. 이제 사용자의 선호라는 것은 일정하지 않고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어떤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고 어떤 연구의 과정일 수도 있다는 부분을 전제로 하고 여기서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선호에 대한 연구에서는 이 그런 뭔가 쇼텀 단기간의 그런 사용자의 선호와 뭔가 롱텀 장기간의 선호를 무슨 기준으로 정의 내릴 수 있을지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존재하는데 근데 그런 그 두 기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주목하는 연구는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시간에 따라서 사용자의 선호가 어떤 컨시스턴시, 일정도를 유지를 하는지 그리고 추천 시스템이 얼마나 사용자들이 기존 선호에서 벗어난 선택을 하도록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선택에 어떤 사용자의 개인적 특성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를 이제 연구를 하는 것이 이 어떤 논문의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개인적 특성이라는 것은 이 논문에서는 어떤 사용자의 뮤지컬 익스퍼티즈, 즉 저는 음악 전문성이라고 할 건데요. 이 음악 전문성에 좀 국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성별이나 뭐 나이나 뭐 이런 거에 상관없이.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음악 전문성이 이 연구 내내 되게 중요한 이제 어떤 팩터인데요.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냐면 자기의 어떤 음악적 지식이 높을수록 좀 자기 선호, 자기 취향이 좀 확고할 사람이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이것이 이제 추천 시스템의 영향력과 어떤 관계가 있을지를 이제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연구로 이제 나눠놨고 그 연구마다 각각의 리서치 골을 이제 논문에서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각각의 연구의 목표를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이제 스터디 1에서는 이제 기간별로 선호도가 얼마나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그 유지의 정도가 어떤 사용자의 음악 전문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고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터디 2에서는 이제 사용자들이 어떤 음악 장르들의 리스트를 딱 받아요. 근데 그때 그들이 하는 선택이 그들의 어떤 기존의 선호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 또한 그들의 어떤 음악 전문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이제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스터디 3이 이제 3가 제일 이 논문의 가장 메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바로 추천 시스템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그들의 기존 선호에서 벗어난 선택을 하도록 넛지를 할 수 있는지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좀 특이하게 이 연구에서는 추천 시스템 설정을 사용자가 어느 정도는 직접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추천화의 개인화 정도를 이제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놓았는데 이러한 세팅 상황에서도 이제 사용자가 선택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도 다른 장르를 탐색할 수 있도록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지를 이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이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이제 스터디 1에 이제 이 연구를 보시면은 이제 이 뮤지컬 프리퍼런스 컨시스턴시, 즉 음악 선호도에 대한 어떤 일관성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 스터디 연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스터디 1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연구의 이제 그 연구 대상자는 이제 미국의 유명한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인 스포티파이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근데 이제 이 스터디 1 같은 경우에는 총 319명의 이제 스터디 연구 참가자를 대상으로 했고, 이 경우는 이제 총 보시면은 세 가지 레벨에 따라서 이 각각의 레벨에 있는 음악들의 취향이 시간에 따라 어떤 변화를 갖는지를 이제 보고자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트랙 레벨에서 보시면은 트랙 레벨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이제 사용자가 가장 많이 들은 뭐탑 50개 음악, 그리고 아티스트 레벨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가장 많이 듣는 이제 음악가 탑 몇 명, 그리고 태그 레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가 가장 많이 들은 음악가의 아티스트에 붙여져 있는 태그를 기준으로 이제 그 유사성을 판단을 하였고, 이제 이 논문에 따르면은 이 트랙 레벨이랑 아티스트 레벨은 자카드 유사도를 통해서 이제 그 선호도 의 유사성을 보았고, 그 태그 레벨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 유사도를 이용해서 그 선호도의 유사성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레벨별로 또 다 그 세 개의 텀으로 나눠서 예를 들면 뭐 트랙 레벨의 수준에서의 개인의 선호도가 뭐 숏텀에서 mid텀 사이에서는 콘시스턴스가 얼마나 유지되는지, 미드텀과 롱텀에서는 콘시스턴스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숏텀과 롱텀 사이에서는 또 얼마나 유지가 되는지, 이런 거를 보고자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이러한 콘시스턴시가 그 사용자의 음악 전문성에 영향을 받는지를 또 확인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용자의 음악 전문성을 이제 측정하는 지표는 이와 같은 어떤 설문을 사전에 이제 사용자들한테 받아서 그것을 점수에 따라서 사용자의 전문성이 높다 낮다를 이제 지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멀티 레벨 리니어 리그레션을 통해서 그 뮤지컬 엑스퍼티즈의 영향도를 이제 평가를 했고요. 이제 결과를 보시면은 먼저 이 트랙 레벨에서 컨시스턴시는 그 전반적으로 아티스트와 태그 레벨에 비해서 좀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이제 그런 음악 전문성이 이제 증가할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고 있고요. 근데 또 이 기간으로 보시면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색깔이 이게 초록색이 숏에서 롱이고, 뭐 이 약간 주황색이 숏에서 미드텀이고, 뭐 보라색 미드에서 롱텀인데
보면은 보통 숏텀에서 미드텀, 그리고 미드텀에서 롱텀의 컨시스턴시가 숏텀에서 롱텀보다 높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의 프리퍼런스는 좀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만 숏텀에서 롱텀, 즉 장기간에 걸친 선호도는 컨시스턴시가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시면은 이 음악 전문성이 높은 이제 사용자는 기간에 상관없이 되게 컨시스턴시가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아티스트 레벨과 태그 레벨에서는 이제 MSA가 높을수록 이 컨시스턴시가 점점 높아진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그 음악 전문성이 어느 정도 이 사용자의 선호도 유지에 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 스터디 1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장르를 선택할 때 이제 기존의 선호와 그런 음악 전문성에 따라서 유저들의 선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이제 연구인데요. 이 경우는 이제 그냥 추천을 받기 전에 그냥 장르 리스트를 그냥 무작위로 쭉 주고 이에 대해서 유저의 선택을 분석하는 건데요. 이제 먼저 이것도 스포티파이 계정으로 이제 로그인해서 앞서 아까 MSA 설문을 할 때 어떤 장르를 탐색하고 싶은지도 이제 선택을 하라고 요청을 받는데, 이때 이제 장르 순서는 그냥 알파벳 순서고, 이때 설문에서 선택한 장르가 유저의 어떤 기간별 이제 선호도와 얼마나 유사한지를 이제 분석하는 것이 이 연구의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태그 레벨 유사도만 분석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태그 레벨 자체도 어차피 가장 많이 들은 탑 리슨드 아티스트에 대한 태그이기도 하고, 이제 트랙 레벨로는 사용자가 이게 어떻게 보면 장르 대 장르로 약간 비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트랙 레벨로는 사용자가 어떤 장르를 사용하는지 약간 그 대표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태그 레벨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총 130명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고, 이제 컨디셔널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이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시면은 일단은 이 논문 자체가 수치적인 부분은 그냥 줄글로 좀 설명을 하고 있어서 이제 막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유저들이 거의 쇼텀이든 미드텀이든 롱텀이든 거의 모든 기간에 대해서 자신의 기존 선호와 가까운 장르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특히 이 MSA가 높을수록, 즉 음악 전문성이 높을수록 자신의 어떤 쇼텀 선호와 가장 가까운 장르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 경우에는 이제 이 MSA를 이제 중앙값 기준으로 이제 로군, 하이군으로 구분해서 이제 비교한 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비슷한 지표라서 이거를 그냥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은 이제 MSA가 높은 사용자군이 거의 모든 기간 텀에서 거의 동등하게 자신의 선호와 가장 가까운 선택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것은 음악 전문성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자신의 기존 선호에 대해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이 논문의 가장 메인인 연구인데요. 이 연구의 이제 주제는, 목적은 앞서 이제 설명을 드렸듯이 이 추천 시스템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자신의 기존 선호에 벗어난 선택을 하도록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사용자들의 음악 전문성이 영향을 미칠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아무래도 메인인 만큼 이 리서치 퀘스천을 더 디테일하게 이제 나눴는데요, 저자가. 먼저 퀘스천 1을 보시면은, 이 연구를 설계함에 있어서 이제 먼저 사용자들이 이제 어떤 장르 리스트를 제안을 받고서 선택을 하도록 하는데,
이때는 아까 스터디 이제 뭐 2에서는 그냥 알파벳 순서의 무작위를 이제 이렇게 받았는데 그때 이번에는 장르 순서가 사용자마다 다르게 세팅을 해놨어요. 누군가는 자신의 선호에서 가장 먼 장르가 맨 위에 있고 누군가는 기존 선호에 가장 가까운 장르가 맨 위에 나타나게 이렇게 했을 때 이러한 세팅이 이제 사용자의 선택에 영향을 줄지를 보고자 했고요. 그리고 그 퀘스천 2는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사용자들이 자기가 앞선 단계에서 선택한 장르에 대한 음악을 추천을 받게 되는데 이때 그 음악도 얼마나 이제 퍼스널라이제이션을 하고 싶은지 그 정도를 3단계로 나눠서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때도 이 초기 설정 값이 사용자마다 다르게 제시가 됩니다. 이것이 사용자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보고자 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서치 이제 퀘스천 3는 이제 위의 그런 선택들이 과연 선택들에 있어서 과연 음악 전문성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이제 보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로만 설명을 드렸는데 좀 이제 이거를 보여드리면은 실제로 이렇게 이제 사용자들한테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처음에 장르를 이렇게 이제 사용자마다 제안을 받는 건데 어떤 사용자는 자신의 기존 선호에서 가장 먼 장르가 맨 위에 나타나도록 그 순서대로 먼 거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쭉 내려오도록 어떤 사용자는 자신의 선호에서 가장 가까운 순으로 이렇게 나열이 되도록 이렇게 제안을 이제 받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용자가 선택을 하면은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여기로 넘어가는데 이제 이렇게 자기가 선택한 장르에 대한 이런 플레이리스트를 이렇게 제안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음악들도 얼마나 그 장르 안에서 자신의 어떤 선호와 일치하도록 하는 음악을 제안받을 수 있는지를 그 정도를 이제 선택을 세 단계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personalized는 그 선택한 장르 안에서도 내 선호에 가장 가까운 음악을 추천해 주도록 하는 거고 이제 여기 representative는 자신의 선호보다는 그냥 그 장르의 좀 더 대표적인 그런 음악들을 추천하도록 하는 이제 설정이고 이제 중간은 아마 중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거를 트레이드 오프 슬라이더로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슬라이더를 조정을 하면은 여기 보면 이 컨투어 플랫이 조정이 되는데 여기 빨간색 등고선이 이제 개인의 기존 선호를 말하는 거고 이 초록색 등고선은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선택한 장르 어떤 뭐 어떤 음악인지 어떤 스타일의 음악인지를 보여주는 거고 이 파란색 점이 이제 추천된 음악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좀 개인의 선호보다는 좀 대표성을 띠는 장르의 대표성을 띠는 이 세팅을 해 놓았기 때문에 내 선호는 여기지만 조금 더 장르의 대표성에 가까운 이런 음악들이 추천이 됐고 보시면 자기의 선호와는 좀 거리가 있는 게 보이시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퍼스널라이즈드 세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4개 음악 중에서도 내 어떤 취향에 좀 더 가까운 음악들이 추천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 슬라이더 세팅이 사용자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누구는 이쪽에 있고, 누구는 이쪽에 있고, 누구는 이쪽에 있고.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최종적인 사용자들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 것인가를 보고자 하는 건데,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1당 첫 번째 단계에서 그 장르 선택을 할 때 거리가 먼 장르가 추천 리스트에 가장 첫 번째에 나타나면 이제 그것을 선택할 경향이 이제 높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한 효과는 또 음악 전문성이 높은 사람에게는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자기 음악 취향이 확고한 사람은
그런 아무리 맨 위에 자기의 취향과 먼 게 있어도 자기의 취향에 가까운 걸 굳이 찾아서 선택할 성향이 더 높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게 없는 사람은 그냥 뭐 맨 위에 추천한 것을 그대로 그냥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 이제 트레이드 오프 슬라이더 포지션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개인화 정도가 이제 덜한 퍼스널라이즈 정도가 덜한 설정이 초기값인 경우에 사용자들이 그 설정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이제 그것은 아무래도 사용자들이 해당 장르의 대표성을 띠는 음악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근데 이제 위에서 선택한 장르와 이제 기존 사용자의 선호 간의 유사성이 뭐 슬라이더의 개인화 정도 선택에 의해서는 크게 유의미한 영향을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신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인터랙션이 높은 유저들의 경우인데, 인터랙션이라는 것은 슬라이더를 얼마나 유저가 직접 많이 왔다 갔다 조정을 해보았냐, 이제 이것을 인터랙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인터랙션이 높은 유저들의 경우에는 처음 세팅이 이제 로우 퍼스널라이제이션이었는데 최종은 이제 하이 퍼스널라이제이션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디폴트 슬라이더 포지션이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퍼스널라이제이션이 높은 거고, 이쪽으로 갈수록 낮은 건데,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는 되게 개인화 정도가 낮은 설정이었는데 인터랙션이 높은 사람은 최종적으로는 개인화 정도가 높은 거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이 사람들은 설정을 그대로 따라가기보다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설정 값을 조정하는 경우에 자신의 선호에 가까운 선택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최종적으로 스터디 3의 이제 결과를 보시면은 이 경우는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슬라이더까지 다 조정을 하면은 최종적으로 플레이리스트가 생성이 되는데, 이 플레이리스트가 이제 기존 선호도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왜냐하면 그거를 봐야지만 이런 세팅이 너치 효과가 과연 있는지를 이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최종적으로 생성된 음악 리스트와 유저 간의 이제 유저의 기존 선호 간의 어떤 거리를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각각의 아까 두 가지 세팅이 있었는데 그 두 가지 세팅별로 어떤 효과를 보였는지를 이렇게 패스 모델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는 슬라이더 그 세팅이었고, 이 마지막 거는 첫 번째 그 장르 리스트를 이제 설정을 하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슬라이더 포지션 보시면 이게 네거티브로 돼 있는데, 그게 이제 개인화 정도가 높은 쪽을 택할수록 이런 앱솔루트 디스턴스가 이제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개인화 정도가 덜할수록 기존의 선호에서 먼 음악 리스트가 생성됐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그 디스턴트 장르, 좀 더 자기 선호에서 먼 장르가 이제 위에 있는 것이 앱솔루트 디스턴스와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즉 이제 디스턴스 장르가 맨 위에 제한된 경우일수록 이 앱솔루트 디스턴스가 증가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좀 자기 선호에서 먼 장르가 위에 이제 제시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생성된 음악 리스트가 기존의 사용자의 선호와 더 멀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어떤 장르 선택과 앞서 그 슬라이더 단계, 이 두 가지 모두 세팅이 유저들이 자신의 기존 선호와 벗어난 선택을 하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이 논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이제 추천 시스템의 이런 초기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런 사용자의 음악 전문성이 어떤 사용자의 음악 장르 탐색 행위에 영향을 준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고, 그리고 이 추천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따라서 사용자들이 그들의 어떤 컴포트 존을 벗어나서 다른 것을 탐색하도록 하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이 논문은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계점, 이 논문에서 지적한 자신들의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유저가 그런 장르를 선택하게 된 이 의도는 사실 모르고 그냥 사실 되게 객관적으로 관찰된 어떤 탐색 행위만에 이제 초점을 맞춘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는 잘 모르는 거니까 그런 어떤 주관적인 유저의 어떤 인식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단 제기가 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이 결과로 유저의 선호가 정말 변화가 된 건지 아니면 이제 이 제안으로 변화가 된 건지 아니면 그냥 일회성에 그친 거였는지는 사실 이 연구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중단 연구, 장기적인 기간에 걸친 연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기존의 추천 시스템이 과거의 사용자 이력에 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사용자의 선호와 가장 가까운 무언가를 추천해 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네, 이제 그것이 뭐 이루고자 하는 바, 예를 들면 뭐 판매나 조회수 등을 올리는데 부합하면 이제 괜찮은데,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사용자가 좀 더 다양한 선택과 경험을 하는 것이 또 서비스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득이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종류의 연구가 의미가 있고 신선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네,